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왕묘에 대한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또 낯설죠? 생과 왕과 묘가 뭔지. 자, 이 수업은 12운성을 수업해드린 거와 같이 꼭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주는 어느 하나가 딱 떨어져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보았을 때 나중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자, 생왕묘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되고 12운성과 같이 이해하고 또 그것과 함께 오행의 작용, 생극재화의 작용 같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하나 펼쳐 보여드릴게요. 자, 생왕묘의 작용 중에 처음으로 인, 신, 사, 해, 역마와 관련된 의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생지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생지, 살아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봄의 시작, 여름의 시작, 가을의 시작, 겨울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글자 중에 이 4글자는 봄의 시작점, 여름의 시작점, 가을의 시작점, 겨울의 시작점을 알리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업해드린 것 중에 지장간 기억나시죠? 그 지장간과 또 연결돼요. 지장간을 모르면 또 이것 또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장간도 같이 들어주세요. 인목에서는 지장간에 무, 병, 갑이 여기와 중기와 정기로 들어있다고 했어요. 자, 인목은 봄의 시작을 알린다고 그랬잖아요. 인과 같이 1월과 같이 오는 게 뭐가 있죠? 2월, 3월, 인묘진이 같이 오잖아요. 그 중에서 봄의 시작이 바로 인인데 생지는 모두 봄의 시작이나 여름의 시작이나 가을의 시작이나 겨울의 시작이나 모두 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1월에 준비하고 4월에 준비하고 7월에 준비하고 8, 9, 1, 2, 3, 4, 5, 6, 7, 8, 9, 10월에 겨울을 준비하더라. 이 준비의 목적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어떨까요? 항상 분주하겠죠. 아주 바쁘겠죠. 그래서 역마, 움직일 역자거든요. 말이 움직이는 계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월에 태어나거나 4월에 태어나거나 신월에 태어나거나 해월에 태어나거나 이 사람들의 기운은 아주 역동적인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것도 하나의 원리만 이해하면 뒤가 쭉쭉 원리가 이해될 텐데요. 인월에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걸 미리 준비한다고요. 자, 인월은 1월이에요. 1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름이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준비 땅 하고 있는 자세인 거예요. 지장간의 중기, 병화가 바로 여름으로 가는, 다음 계절로 가는 지장간 한번 꼭 들어보세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고, 그러면 4월에 시작되었어요.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계절을 준비할까요? 바로 다음 계절, 가을의 계절이 경이잖아요. 이 사에 그래서 중기에 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을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의 계절은 7월이에요. 음력 7월. 그때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벌써 이 중기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겨울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로 갈 거야. 다음 해월로 갈 거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자, 해는 10월에 시작되었지만 중기에는 간목, 나 봄으로 갈 거야. 자, 이렇게 봄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기에 그 기운이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엔 겨울을 준비하고 이게 바로 역마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운성을 몰라서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지장간을 몰라서도 안 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처음에 인, 묘,
진이라고 했죠. 자, 이는 역동의 역마의 기운 1월이었어요. 계절이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묘는 도화에 속해요. 도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지라고 해요. 생지는 여기서 얘들은 왕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임묘진 사, 오, 미. 계절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 오가 왕지고 신, 유, 술. 이 가운데에 있는 게 또 왕지고 신유술, 해, 자, 축. 이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게 바로 왕지예요. 그럼 왕지 찾아볼 거예요. 봄의 왕지 묘, 여름의 왕지 오, 가을의 왕지 유, 겨울의 왕지 자. 자, 왜 왕지라고 말을 했고 왜 도화라고 말을 했을까요? 왕지는 계절의 가장 순수한 기운, 뭐 과거 미래 다 필요 없고 자기 기운이 가장 강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위주야. 나 잘났어. 이러는 거죠. 나 그래서 도화꽃이 계절 중에서 도화꽃이 활짝 핀 그 계절, 그 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 묘, 유 네 글자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본의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재미있어요. 묘의 도화, 봄의 도화잖아요. 묘가 이 봄의 도화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봄에 시작된 꽃이 가을까지 쫙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사람들이 묘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 기묘일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예쁜 여자들도 많고요. 아주 기묘하게 생긴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묘묘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오, 여름의 도화예요. 한여름 완전히 뭐 뜨거운 때학볕에 자기 잘난 게 굉장히 많겠죠. 근데 여름에 활짝 핀 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선을 확 끌 수 있었어요. 이제 곧 가을이 되면서 지는 꽃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병호일주들, 뜨거운 태양 아래 핀 꽃 확 피어나지만 결국은 확 지고 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 도화, 가을의 도화예요. 아, 가을은 단풍잎 생각해 보세요. 꽃보다 더 가을의 꽃이 의외로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많잖아요. 봄의 꽃 화려하죠. 여름의 꽃 화려하죠. 가을의 꽃 왠지 들꽃 유유하게 꽃 낙엽지면서 깔끔하게 정리된 매력. 그래서 의류일주생들 보면요. 아주 깔끔한 여자들이 많아요. 뭐 마찬가지겠죠. 신유일주 그 가을에 신유일주 태어난 여자들 얼마나 또 깔끔한 여자들이 많냐면요. 정리된 매력이 많습니다. 자기 틀을 그런데 굉장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여자들도 많아서 고집도 좀 세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을의 중심의 계절의 특성을 가지면 돼요. 이제 자의 도화예요. 자를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 겨울의 꽃을 가지고 있어요. 자는 겨울이니까 또 흑색을 나타나니까 어둠의 도화예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기 내면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자일주도 있을 거고요. 병자일주도 있을 거고요. 갑자일주도 있을 거예요. 자, 갑자일주 한번 볼까요? 갑자가 천간에 처음이잖아요. 와, 우두머리 꽃이 될 수도 있겠네요. 뜨거운 태양 아래 꽃도 어둡지만 그래도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어있는 자의 기운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오묘유 도화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얘는 그래서 얘기했죠. 중기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다른 애들은 다 지장간에 중기에 뭔가가 숨어 있잖아요. 다음 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신사에 그 개도 마찬가지로 있었지만 얘는 중기에 아무것도 안 가져요.
나 다 필요 없어. 자, 묘의 간목과 을목, 목의 기운만 순수하게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순수해요. 뭐 앞뒤 가릴 거 없이 병과 정의 기운, 화의 기운만 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딱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병기정, 얘만 요 가운데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에 땅 속에 자기의 더운 기운을 확 저장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겨울에 가서 딱 펼쳐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땅을 한번 펼쳐보면요. 꽁꽁 언 땅도 땅 깊이 들어가면 땅이 따뜻해요. 겨울에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 수돗물보다 더 따뜻한 거 보신 적 있을걸요? 그죠? 느낌 좋죠? 그렇게 여기에 여름에 저장해 주었던, 그래서 기의 기운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재미있는 자연의 이론이네요. 이제 진술충미 화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진술충미는 봄에 고장이라고도 해요. 생, 왕, 묘, 생궁, 왕궁, 묘궁, 다른 말로 하면 고라고 말하는데, 쏘리. 다른 말로 하면 고라고 하는데요. 창고예요. 봄에 저장하는 곳, 봄을 저장하는 곳. 하나의 또 마디가 되는 거예요. 한 마디. 그래서 진술충미는 각각의 뭘로 들어있다? 각각의 간절기로 들어있다. 자, 그러면 인묘진 다시 또 써야겠네요. 인묘진 했어요. 진이 1월에 인이 생궁 살아났어요. 묘가 왕궁 왕지를 누렸어요. 이제 고장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생로병사는 생하고 왕하고 묘하는 그런 원리를 갖게 돼요. 봄의 창고적인 역할, 미는 여름의 창고, 술은 가을의 창고, 축은 겨울의 창고가 되는 거죠. 진은 지금 지장간과 또 연결해 볼게요. 진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달에 넘어온 을목의 기운이 진행해 왔어요. 중기에 겨울을 난 개수, 겨울을 갈무리하고 있다가 자기 본기, 진토의 역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해 주었어요. 미도 역시 원리가 마찬가지겠죠. 지난달에 넘어온 화의 기운이 여름에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 또 여름의 기운이 들어있잖아요. 사오미. 여름의 저장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 속에 들어있던 여름의 기운이 요로 넘어왔던 거죠. 정으로. 넘어왔다가 자기의 본기, 땅의 본기 기를 응축해 주는 거죠. 토의 겉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이치로 가을에는 신유술이죠. 사오미, 신유술, 가을이 시작됐어요. 신으로. 그래서 유의 기운이 다시 넘어와서 지난달에 여기로 넘어와서 정을 갖고 무토로 술래 본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축도 역시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개로 넘어와서 자기의 축토 본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양토, 양토, 음토가 되는 거네요. 그럼 진토가 어떻게 변할까요? 진토가 어떻게 변하냐면 진은 모든 진술충미는 움직이는 기운, 변화의 기운, 밖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밖으로 움직여요? 무토가 이제 여름으로 또 가려고 하잖아요. 외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진토는. 봄에 성장이 봄의 성장이 완성된 현재의 이 봄의 목세력을 정리해 준 거예요. 이렇게 얘가. 미토는 여름의 기적 성장이 여기서 정지돼서 또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으면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안으로 자기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팍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화. 화계가 바로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술충을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주원구에서 진술충, 충미충을 맞으면 땅이
움직이게 되는 형상이 벌어지잖아요. 땅들이 움직이면 뭐예요? 지진이 나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도 이 진술충미를 가진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자, 술토는 가을의 세력을, 금의 세력을 또 저장해 줬어요. 안으로 정리하고 양기가 이제 땅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축토는 축토는 축축한 토겠죠. 한겨울의 토니까 축토는 이렇게 토를 묶어주는 역할. 겨울에 잘 움직이나요? 겨울의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묶여있죠? 이래서 축은 이렇게 발현이 잘 되지 않는, 잡혀져 있는 이런 한랭한 기운이 꽉 차 있는 이런 계절이 바로 축토입니다. 그래서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은근히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변화가 너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제 봄을 맞이하러 가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진으로 가겠죠. 그래서 진술충미의 기운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것은 12지지라고 하는 각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12지지를 따로 하나하나 뜯어서 그 설명을 따로 드려야만 돼요. 여기서 다 설명하기엔 또 무리가 있네요. 자, 이렇게 도화와 화계와 우리 역마를 지니는 12개의 생왕묘만 오늘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다음 강의로 이어서 그 생왕묘가 또 어떻게 삼합과 연결되는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학문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야, 이 사주학의 이치를 안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까이 거 하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세상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를 아니까 사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주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논술 강사 25년 만에 이렇게 사주학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주학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수해드려서 같이 인생의 묘미를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계속해서 함께 하기로 해요. 굿바이. 감사합니다.